조용한 밤, 같은 집, 같은 방, 같은 침대에서 잠들지만 두 사람 사이엔 아무런 말도, 아무런 손길도 오가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서로를 바라보던 눈빛이 사라지고 손끝에서 전해지던 따스함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사랑이 식어서일까요? 정말 시간이 흐르면 부부란 그렇게 멀어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제가 수천 쌍의 부부를 상담하며 깨달은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부부가 멀어지는 진짜 이유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접촉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드라마를 보고 같은 이불을 덮고 잠이 들어도 서로를 만지지 않고 안아주지 않고 말조차 줄어들면 몸과 마음은 서서히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부부 사이의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감각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점점 무뎌지고 침묵 속에서 더욱 멀어져 갑니다. 지금 당신은 아내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던 그 떨림의 순간을 떠올릴 수 있나요? 그 감각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꺼내는 방법을 잊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손을 잡고 다시 감각을 깨우는 방법을 하나씩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약도 병원도 필요 없습니다. 단 5분, 손끝 하나로 부부의 거리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익숙함은 감각을 죽이고 침묵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 오래 함께 살다 보면 우리는 익숙함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같은 얼굴, 같은 말투, 같은 일상. 처음엔 설레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감각이 반복되는 자극에 익숙해져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매일 똑같은 자극을 받으면 그 자극을 점점 무시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 밥 먹어, 잘 다녀와, 수고했어 같은 말만 반복된다면 감정은 점점 말라갑니다. 처음엔 떨리던 손길도 따뜻했던 인사도 더 이상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죠. 이런 익숙함 속에서 우리는 침묵하게 됩니다. 대화가 줄어들고 표현이 사라지고 접촉은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침묵은 부부 사이의 벽이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루에 한마디 더 따뜻한 말을 건네거나 한 번 더 손끝으로 다가가는 것. 그 작은 표현 하나가 익숙함 속에 잠든 감각을 깨우는 열쇠가 됩니다. 한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같은 인사만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아내와는 말없이 지내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하지만 어느 날 용기 내어 오늘 머리 예쁘네 라고 말했더니 아내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그 미소 하나에 다시 가슴이 뛰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익숙해진 일상 속에서 감각을 되살리는 작은 변화가 필요할 뿐입니다. 조금 느리게, 조금 다정하게 말해보세요. 익숙함을 이기는 감정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사소하지만 진심 어린 행동들입니다. 감각은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우리가 찾는 법을 잊었을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설레지 않아요. 아내의 손을 잡아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하지만 그 감각은 정말 사라진 걸까요? 아닙니다. 감각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그것을 찾는 방법을 잊었을 뿐입니다. 우리 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처음 손을 잡았을 때의 두근거림, 처음 등을 쓰다듬었을 때의 따뜻함. 그 순간의 떨림은 아직도 몸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잊습니다. 어떻게 말을 건넸는지, 어떻게 웃었는지, 어떻게 다가갔는지를요. 하지만 그 감각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단지 오래 묻혀 있었을 뿐, 다시 꺼내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의 등을 쓰다듬은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밤, 그냥 손끝으로 등을 한번 그려보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요. 그리고 다음날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돌리며 저를 바라보더니 오랜만이네, 애라고 했어요. 이처럼 감각은 되살릴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용기입니다. 다시 손을 뻗는 용기, 다시 말을 거는 용기, 그리고 침묵을 깨는 작은 시도. 그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매일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감정의 연결은 점점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의식적으로 감각을 깨워야 합니다. 다시 손을 잡아보세요. 아무 이유 없이 그저 따뜻함을 느끼기 위해서요. 감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부부의 대화가 줄어드는 진짜 이유는 서로에게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많은 부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같이 사는 거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과연 정말 말할 게 없어서 말하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하는 순간부터 부부의 대화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결혼 초에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연락하고 사소한 일도 이야기하고 표정만 봐도 마음을 읽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모든 표현은 줄어들고 결국은 말 없는 관계가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수는 줄어들고 오해는 쌓입니다. 말 안 해도 알겠지.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그러나 부부는 서로를 완벽히 이해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느끼지 못합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함께해도 감정은 늘 새롭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예쁘다는 말도 계속해서 전해져야 합니다. 60대 한 아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나한테 말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나를 바라봐주는 느낌이 없어요. 남편은 말했습니다. 난 그냥 조용히 지켜보는 거였는데 그게 오히려 무심하게 느껴졌나 보네요. 이처럼 말하지 않으면 사랑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침묵은 오해를 만들고 그 오해는 거리를 만듭니다. 오늘 하루에 아내에게 몇 마디 말을 건네셨나요? 잘 먹었어. 고생했어. 같은 형식적인 말 말고 진심이 담긴 한마디. 오늘 참 예쁘네. 당신 덕분에 하루가 따뜻했어. 이런 말 한마디가 30년의 침묵을 깨울 수 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부부 사이의 공기를 바꿉니다. 말은 감정을 표현하는 가장 직접적인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야말로 서로의 마음을 다시 연결해주는 첫걸음입니다. 작은 소리 하나가 부부 관계를 다시 살릴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이제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된다. 말하지 않아도, 소리 내지 않아도 서로 알지 않나. 하지만 그건 큰 착각입니다. 소리는 단순한 음파가 아닙니다. 소리는 감정을 전하고 감각을 깨우는 강력한 연결 도구입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는 작은 숨소리, 짧은 신음, 같은 반응들이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을 느끼고 있어요라는 무언의 신호로 전달됩니다. 제가 수백 명의 60에서 70대 남성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대부분은 긴 대화나 웃음소리가 아닌 아내의 조용한 숨소리나 낮은 반응음을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억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각은 말보다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침묵이 익숙해진 부부 사이에서는 작은 반응 소리 하나가 얼어붙은 감정을 녹이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아내가 어깨를 주물러 줄 때 그저 조용히 받기만 하지 마세요. 의식적으로 좋아 같은 말 한마디를 해보세요. 부끄러울 수도 있고 어색할 수도 있지만 그 작은 소리 하나가 다시 소통의 문을 엽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잠들기 전 불을 끈 후 조용한 순간에 아내의 귀에 가까이 다가가 천천히 숨을 내쉬어 보세요. 그 따뜻한 숨결은 나는 여전히 당신을 원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됩니다. 71세 김정호 씨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40년 만에 아내 귀에 오늘 머리 예쁘네라고 말했더니 그날 밤 아내가 먼저 제 손을 잡았어요. 결국 부부 관계를 살리는 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한마디의 말, 하나의 숨소리, 짧은 반응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소리 하나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그것이 부부 사이의 감각을 다시 연결하는 가장 쉬운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등과 엉덩이는 애착 호르몬을 자극하는 가장 강력한 부위입니다. 많은 부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를 만지는 게 어색해요.
이제는 나이도 있고 스킨십은 좀 부끄러워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스킨십은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등과 엉덩이에서부터입니다. 우리는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 이유 없이 등을 감싸 안고 자연스럽게 허리와 엉덩이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 부위는 어느 순간 별표 금지구역 별표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연스러웠던 손길이 멈추었고 부부의 거리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등과 엉덩이를 부드럽게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옥시토신이라는 애착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옥시토신은 사람 사이의 유대감을 높이고 안정감과 친밀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 이 호르몬은 감정 회복의 열쇠가 됩니다. 실제로 75세 김철수 씨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내 등을 15년 만에 처음 쓰다듬었는데 그녀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서로 안고 잠들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따뜻한 손끝의 기적입니다. 오늘 밤 아내가 TV를 보고 있을 때 조용히 뒤에 다가가 보세요. 그리고 손끝으로 목덜미에서 허리까지 마치 부드러운 그림을 그리듯이 천천히 쓰다듬어 보세요. 깃털이 스치는 것처럼 부드럽게. 그 순간 아내의 어깨가 살짝 떨린다면 그건 계속해줘 라는 무언의 신호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녀의 엉덩이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어보세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당신의 손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느낄 수 있습니다. 원을 그리듯 천천히 움직여보세요. 그 20초의 접촉이 당신들의 20년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스킨십은 말이 필요 없는 감정의 언어입니다. 등과 엉덩이는 그 언어의 가장 강력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입술과 귀는 나이가 들어도 감각이 살아있는 특별한 부위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피부는 처지고 근육은 약해집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는 끝까지 감각이 살아남는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입술과 귀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입술의 감각은 노화 속도보다 훨씬 늦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즉, 나이가 들어도 입맞춤의 떨림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60세 이상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한 번 이상 입맞춤을 나누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평균 5년 더 오래 함께하며 관계 만족도도 현저히 높았습니다. 입맞춤은 단순한 스킨십이 아닙니다.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켜 뇌와 마음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귀 뒤쪽과 귓불은 감각신경이 밀집된 부위로 부드러운 자극 하나만으로도 온몸에 전율이 퍼질 수 있습니다. 76세 장영수 씨는 결혼 50주년 기념일에 아내의 귀에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여전히 당신은 처음 만났을 때처럼 아름다워. 그 순간 아내는 30년 만에 얼굴을 붉혔다고 합니다. 귀에 속삭이는 말 한마디는 긴 대화보다 훨씬 강한 감정 전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 귀에 사랑해 라고 속삭인 게 언제인가요? 그 짧은 한마디가 침묵으로 굳어버린 마음을 녹이고 다시 감정을 흐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특별한 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오늘 김치찌개 맛있었어. 그 말 한마디를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해보세요. 입맞춤은 꼭 입술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마, 뺨, 손등에 살짝 입을 대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여전히 나를 원하고 있구나. 입술과 귀는 나이와 상관없이 감정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감각의 통로입니다. 오늘 밤 조용히 아내의 귀에 한마디 속삭여보세요. 그것이 30년간 닫혀있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발은 가장 멀리 있지만 감정에 가장 가깝게 닿아 있는 부위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자꾸 아래를 보지 않게 됩니다. 허리가 굽고 시력도 나빠지고 무엇보다 서로의 발을 만질 일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발은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닙니다. 발은 우리가 잊고 지냈던 감정의 통로입니다. 놀랍게도 발에는 7,000개 이상의 신경 종말점이 몰려 있습니다. 몸에서 가장 멀리 있지만
가장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곳. 그래서 발가락 하나만 건드려도 온몸에 전율이 퍼질 수 있는 겁니다. 68세 정 선생님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릴게요. 그는 아내가 당뇨를 앓게 되면서 매일 발 마사지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건강을 위한 의무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내의 발을 마사지하는 중 그녀가 30년 동안 꺼내지 않았던 옛 이야기를 조용히 꺼냈습니다.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렸어. 사실은 그게 참 미안했어. 그 순간 그는 느꼈습니다. 내가 아내를 돌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가 그녀에게 돌봄을 받고 있었구나. 오늘 밤 한번 시도해 보세요. 아내가 TV를 보고 있을 때 조용히 소파에 앉아 그녀의 발을 무릎 위로 올려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녀도 놀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은 곧 따뜻함으로 바뀔 겁니다. 로션이나 오일을 손바닥에 덜어 따뜻하게 데우고 발바닥부터 천천히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보세요. 뒤꿈치에서 발가락 방향으로 마치 파도가 모래사장을 스치는 것처럼 부드럽게 각 발가락을 손가락으로 감싸고 작은 종을 울리듯 부드럽게 당겨보세요. 엄지손가락으로는 발가락 아래를 살짝 눌러주세요. 그곳은 온몸과 연결된 반사점입니다. 73세 최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아내 발을 만지니까 처음엔 웃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아내가 이렇게 말했죠. 오늘은 내 발 안 만져줘? 그 말에 다시 사랑을 느꼈습니다. 발을 만지는 건 단순한 접촉이 아닙니다. 그건 나는 여전히 당신을 돌보고 싶어요라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이제는 말보다 손보다 감각이 더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 시작이 발이라는 사실. 오늘 밤 당신의 손끝으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머리카락과 두피는 감각 회복에 가장 부드럽고 안전한 출발점입니다. 많은 남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반응이 없어요. 예전처럼 다정하게 다가가도 아무 느낌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아내가 무감각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표현이 부족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성의 감각은 단지 자극으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표현으로부터 깨어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여성은 더 많은 말과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표현의 가장 부드럽고 부담 없는 출발점이 바로 머리카락과 두피입니다.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행위는 단순한 손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호와 애정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또한 두피에는 수천 개의 신경 종말점이 밀집해 있어 가벼운 터치만으로도 안정감과 편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 75세 이 선생님은 50년 결혼 생활 중 처음으로 아내의 머리카락을 빗겨주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아내는 눈을 감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가슴이 떨렸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첫 데이트를 다시 하는 기분이었어요. 오늘 저녁 TV를 보며 함께 앉아 있을 때 자연스럽게 아내 옆으로 다가가 보세요. 무심한 듯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카락 끝을 살짝 만져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머리카락 참 부드럽다. 그 한마디가 몇 년간 쌓인 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달라지고 공기의 온도가 달라질 겁니다. 78세 김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 머리를 쓰다듬자 그녀가 제 어깨에 기대왔습니다. 1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감정 표현입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그녀에게 다가갔던 그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도 떨렸고 지금도 떨립니다. 그 떨림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오늘 밤 용기 내어 그녀의 머리카락에 손을 얹어 보세요. 그 작은 손끝 하나가 수십 년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려는 용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부 사이의 감각을 다시 깨우는 9가지 방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처음 손을 잡던 순간의 떨림, 처음 등을 감싸던 따뜻함, 처음 입맞춤을 나누던 설렘. 그 모든 감정은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잊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감각은 되살릴 수 있습니다.
마음은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는 언제든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크고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작은 손끝 하나, 조용한 숨결 하나, 짧은 속삭임 한마디, 그리고 그것을 시도해보는 용기입니다.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서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어색함을 지나야 비로소 따뜻함이 찾아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이미 마음속에 그 용기를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용기 하나로 당신의 부부 관계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따뜻함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밤 단 하나만이라도 실천해보세요. 손을 잡는 것, 등을 쓰다듬는 것, 작은 속삭임 하나라도 괜찮습니다. 그 변화의 순간이 당신의 부부 사이에 다시 감정이 흐르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부부 소통의 방법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지금 당신의 손끝에 있습니다.